안녕하세요, 5분 임장입니다. 오늘 임장해볼 지역은 도봉구 창동입니다. 창동은 서울 북쪽의 끝, 도봉구의 가장 중심 입지인데요. 인근으로 구축 아파트가 많지만 교통호재와 개발호재가 많고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주공단지가 많은 창동. 과연 서울시 도봉구 창동은 어떤 모습일지 저희 5분 임장이 임장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창동은 위로는 같은 도봉구의 방학동과 도봉동이, 오른쪽으로는 노원구 상계동이, 아래로는 노원구 월계동이, 왼쪽으로는 도봉구 상문동과 강북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창동은 개발 호재와 재정비 호재가 많은 지역이지만 서울의 끝지역이라는 입지와 인식 때문에 그동안 소외되어 왔었는데요. 그럼에도 서울이 불을 뿜기 시작한 지금 과연 창동은 어떤 모습일지 5분 임장 서울시 도봉구 창동편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에 있는 도봉구 전체 인구는 30만 5천 명 수준이며 이중 창동에는 대략 11만 5천 명 수준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의 세대 수치를 보시면 현재 0.5%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이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주 높은 세대수 증가율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 전출입을 보시면 전입은 강북구, 노원구, 의정부시, 성북구, 동대문구 순으로 많고 전출은 노원구, 의정부시, 강북구, 양주시, 성북구 순으로 많습니다. 즉 창동에 있는 도봉구는 노원구, 강북구, 의정부시와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의 공급량은 작년과 올해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거의 전무한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나마 내년과 후년에 있는 입주 역시 재정비 사업으로 들어오는 단지이기 때문에 공급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셔야겠습니다. 현재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미분양을 보시면 전체 미분양이 58채, 준공업 미분양이 0으로 그래프의 모습이 높아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 미분양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노원구는 2024년, 2025년, 2016년 모두 아예 0의 입주가 기다리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강북구는 노원구보다는 공급이 조금 있는 편이지만 평균 수요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는 그래프가 들쭉날쭉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수요 수준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창동에 있는 도봉구 자체적으로도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 편이며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서울 지역인 노원구와 강북구도 도봉구만큼이나 공급이 부족합니다. 물론 의정부의 공급이 일부 있기는 하나 도봉구보다는 상대적 하급지인 만큼 그 조금 있는 공급의 효과 역시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므로 수급상에서의 악재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창동의 상권을 확인해 보시고요. 가운데 창동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유흥상가가 있지만 밀집도가 높아 인프라는 좋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방학역의 왼편, 상문역 등으로 큰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만 이는 생활형 상가가 숫자로 많을 뿐 선호되는 상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어서 학원가를 확인해 보시면 학원가 역시 창동역 인근으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외에 방학동과 쌍문동에도 일부의 학원가가 있습니다. 이는 학군과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실제로 창동역 인근의 창동중, 창일중, 노곡중, 서울외고 등이 가장 선호되며 또한 동북초, 선덕중고 등에 있는 쌍문동 역시 가성비 학군으로 유명합니다. 다만 도봉구 자체가 학원가와 학군 인프라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학원가가 학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은 인근으로 중계동 은행사거리 학원가로 셔틀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창동의 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철도를 보시면 지하철 1호선이 북쪽의 의정부에서부터 내려와 창동역을 지나 녹천역을 거쳐 종로로 이어집니다. 또한 1985년 개통한 4호선이 남양주에서부터 출발하여 노원을 거쳐 창동역을 지나 충무로와 용산 방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창동역에는 향후 GTX 신호선이 개통될 전망인데요. 이에 대한 얘기는 뒤에 호재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의 도로교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봉로가 창동의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노회로가 노원역과 창동역을 이으며 가로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가 인근에 있어 차량 이동이 용이한 편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동의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동의 시립 창동운동장, 창동의 하나로마트, 창동의 이마트, 창동의 메가박스, 창동의 초안산과 근린공원, 생태공원, 쌍문동의 한일병원, 방학동의 홈플러스, 상계동의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이제 호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호재입니다. 바로 GTX-C입니다. 5분 임장에서 자주 다루는 특급 교통호재, 바로 GTX의 C노선이 양주의 덕정에서 시작하여 창동역을 지나 삼성역으로 이어집니다. 기존에는 북쪽으로 양주, 남쪽으로 수원이 시작점이었으나 최근에 연장 발표로 북쪽으로 동두천, 남쪽으로는 천안아산까지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완공 예정 시기는 2018년이나 보수적으로 2030년을 보시는 것이 맞으며 완공시 창동에서 삼성까지는 13분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개발 호재입니다. 첫 번째는 창동역 그 자체입니다. 창동역에는 기존의 1호선과 4호선은 물론이고 향후 GTX-C가 개통되는데요. 이런 교통의 요지에 걸맞게 2019년 완공 예정인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합니다. 또한 인근으로 하나와 카카오가 시공하는 아레나스퀘어가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건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의 일환이라 할 수 있으며 창동은
창동역이 그 자체로 가장 큰 개발 호재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창동역의 오른쪽 상계동에 위치한 창동 차량기지와 도봉면허 시험장을 이전하고 해당 위치에 바이오 복합단지를 추진하는 호재입니다. 다만 면허 시험장의 이전 문제도 있고 보건복지부, 서울대병원과의 협의도 아직 원만하지 않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입니다. 현재 통행량이 많은 창동의 오른쪽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여 교통혼잡도를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해당 구간의 통행시간이 30분대에서 1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2024년 올해 착공, 2019년 완공 계획입니다만 현재 사업 시행자 중 하나였던 포스코가 이탈하며 다소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도 창동에서 세 곳의 아파트를 꼽았습니다. 도봉구 자체가 생각보다 아파트가 많으며 창동 역시 창동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대부분 구축 단지들이기 때문에 생활권과 품고 있는 이슈 위주로 말씀드리며 당연히 특정 단지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북한산 아이파크입니다. 2004년식의 구축으로 총 2061세대 대규모 단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2,800만원대입니다. 국평 기준 8억 5천에서 10억 5천의 호가를 보이며 실거래 채업가는 12억입니다. 북한산 아이파크는 창동의 대장급 단지라 할 수 있는데요. 1호선과 4호선인 창동역까지 도보로 10분 안쪽 접근이 가능하며 가인처를 코앞에 두고 있어 아이를 기르기에도 우수한 단지입니다. 여기에 2,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이기 때문에 실거주 역시 선호됩니다. 가장 큰 단점이라면 연식과 철도 소음이라 할 수 있는데 신축이 기한 창동에서 2004년식이라는 건 크게 단점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철도 소음 역시 창동역 인근 단지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단점이니 유독 북한산 아이파크의 치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대장을 놓고 맞은편의 동아청솔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 동아청솔 역시 아레나, 문화복합단지, 학군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 및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두 단지를 같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창동주공식 9단지입니다. 1988년식의 구축으로 총 1764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2,800만원대입니다. 가장 많은 세대수인 29평 기준으로 8억에서 9억의 호가를 보이며 실거래 채업가는 11억 5천만원입니다. 19단지는 창동역 기준 아래쪽에서 대장급 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호학교에는 월천초와 노곡중 등을 품고 있다는 점과 호재 중심 창동역의 초역세권이라는 점 등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단지들 대비 훨씬 더 우수한 입지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19단지가 대장 취급을 받는 데는 재건축 추진 중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이며 평균 대지 지분이 16평 수준으로 중층이지만 재건축 사업성이 썩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근으로도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더 있지만 규모와 입지, 사업성 면에서 현재 창동역 인근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단지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창동주공 17단지입니다. 창동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드리는 단지는 창동주공 17단지입니다. 1989년식의 구축으로 총 1980세대 대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2,070만원대입니다. 가장 많은 세대수인 15평을 기준으로 3억 2천에서 5억 9천의 호가를 보이며 실거래 채업가는 5억 9,900만원입니다. 앞서 북한산 아이파크와 주공 19단지가 창동의 상징적인 대장급 단지라 했다면 주공 17단지는 창동에서 가장 저렴한 단지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1호선 녹천역을 낀 초역세권 단지이며 선호학교인 월천초, 노곡중이 가깝고 학업 성취도 98%인 서울 외국어고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17단지 역시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물론 17단지는 소형 세대수가 많고 상대적 입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자체가 타 단지들에 비해 쉽지는 않겠지만 가장 저렴하게 창동에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창동에 임장 오시다면 한번 임장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시 도봉구의 창동을 임장했습니다. 도봉구는 위치 자체가 서울에서도 가장 끝지역이며 아파트는 많지만 평균 평당가가 높지 않은 곳인데요. 그건 태생적으로 창동을 비롯해서 도봉구는 베드타운이고 또 신축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동역을 중심으로 GTX-C, 복합환승센터, 아레나, 바이오 클러스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창동은 동부권 호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창동은 사실상 경기도라는 인식을 물리치고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려운 재건축 사업성과 건설 경기 부진으로 다시 가라앉을지 5분 임장 서울시 도봉구 창동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부권의 중심 창동을 임장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지역을 달아주세요. 5분 임장이 5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